구두를 연구하면서 큰 방을 놨는데 이 아궁에서 자침관을 잘 못 묻어가지고 연기가 불을 꺼치게 하면서 연기가 아궁 밖으로 새어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침관을 더 밑으로 해가지고 냉섭을 근본적으로 빼니까 같은 아궁이지만은 이렇게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궁이와 자침관을 묻지 않고 그 냉기 습기를 배출하지 않는 아궁일 때 이런 아궁의 불이 꺼지고 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자침관을 만드니까 이렇게 아궁의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고치고 뜯고를 반복해 봤지만은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열하게 들어가서 참고되는 그림을 몇 장 퍼가지고 제가 설명을 보탭니다. 여기는 찬물이고 여기는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이 찬물을 주입시키고 이쪽에서 더운 물을 주입시키 봅니까? 뜨신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궁에서 불을 뗐을 때 위층에 있는 그 열기는 위로 갈라 하는 것이고 고래 속에 아래층에 있는 냉기 습기가 못 오게 막기 때문에 이 냉기층을 근본적으로 밖으로 빼는 것이 무궁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6번째의 자침관 매설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통 속에 뜨신 물을 한쪽에 붓고 찬 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첨은지는 1대1로 이렇게 대치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뜨신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이렇게 2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속의 온돌 학교에서는 아궁의 불이 분행기를 힘차게 넘어가면은 그 구들 개자리와 고래 개자리와 연도에 불을 눕혀서 밑에다가 깔아앉혀서 추계를 한다는데 그거는 열역학에 맞는 이론이 아니고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더운 열기는 고래 속에서 위에 머무는 것이지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동영상 열학에서 이런 실험을 제가 하나 퍼가지고 설명을 보탭니다. 더운 물과 찬물을 여기다가 유리를 막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놓지만은 이 물이 넘나들지 않을 때는 더운 물은 위에 있고 찬물은 밑에 있습니다. 여기도 반대로 여기 찬물은 위에 놓고 따뜻한 물을 밑에 놨는데 이 막아졌기 때문에 찬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찬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막아놓은 이 유리를 신속하게 뺀 뒤에 이 시간을 측정한 그런 실험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운 물이 위에 있고 찬물이 밑에 있을 경우에 빼더라도 이 더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까 이게 찬물이고 밑에는 따뜻한 물이지만은 이 유리판을 빼버리니까 찬물이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찬 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더운 물은 위로 오르는 그런 순환이 있기 때문에 고래에서 불을 지펴 가지고 고래 속에 화열과 뜨거운 열기가 고래 바닥 밑으로 가라앉혀서 추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빙고 청도라든지 경주나 안동에 석빙고가 많이 있는데 석빙고에서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바람은 위로 해가지고 그 공기 위에 나가는 구멍으로 나가고 찬바람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지 찬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위치에서 더운 바람의 위치에서 위로 가는 것이지 더운 바람이 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찬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온돌학회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궁의 높은 화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서는 구들 개자리 고래 바닥보다 깊이 판 고래 개자리와 또 위에 구들 개자리와 운목에 판 고래 개자리와 또 연도에 불을 눕혀서 가라앉아서 추기를 한다고 하고 또 이 아궁의 빠른 배연에서 배연을 느리게 해가지고
안에 그 추계를 많이 식힌 뒤에 식은 열기를 뺀다, 이런 그 내용인데, 이것은 전래 구들에 맞지 않는 이론이고 또 열학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높여가지고 연도를 굴뚝 위치로 점점 가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구들을 많이 놓아보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는 빨리 배연을 시켜야 아궁의 고열이 고려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들연구소에서 구들방에서 굴뚝을 세우지 않고 연도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배연을 시켜보면은 이 배연이 절반은 온기와 연기가 빠지고 밑에는 냉기와 습기가 이렇게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굴뚝이면은 연도는 크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가 40cm, 40cm 같으면은 연도는 위에는 20cm, 밑에는 40cm, 2분의 1을 해줘야 되고, 굴뚝은 4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말씀드리면, 아궁이가 이 정도 클 경우에는 연도는 밑으로 2분의 1, 굴뚝은 4분의 1을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의 그 열기를 밑에다가 가라앉혀 가지고 추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연도를 실제로 해보면은 위에는 온기와 연기가 지나가는 그 층이 되고, 밑에는 냉기, 습기가 머무는 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그 나들목이 정체 현상이 있는 것은 그만큼 차가 많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나들목은 항시 지체 현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굴뚝이 200mm 같으면 연도는 400mm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뜨거운 청이 거침없이 나가야 되고, 그래야 아궁의 고열이 위목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뚝이 뜨끈뜨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의 밑에는 그 냉섭층이 돼야 되고, 또 개자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을 한 30분만 떼면은 개자리에 냉섭이 꽉 차가지고 개자리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자리 밑을 해서 자침관, 냉기습기를 상시로 빼는 관을 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 부분에서도 연기가 차면 배연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에서도 개자리로 이렇게 가는 관을 묻어가지고 무조건 그 고래 속의 냉기습기는 실외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아주 빠르게 배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배연을 하려면은 이런 주로 연도는 건물 밖에 설치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차기 때문에 이 차지 않게 이 보온병의 중간에 공기층을 두듯이 300mm에 200mm를 이렇게 내관 외관을 장치하면은 훌륭한 그 연도 배관이 되고, 또 그 추위에도 식지 않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연도를 추천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겨울에 춥더라도 추운 것이 연도까지 잘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기는 그 외관 내관 사이로 해가지고 개자리로 빠지고, 이 중간에는 주로 온기와 연기가 미나하게 빠지기 때문에 큰 방도 위에가 따숩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